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과제 아니었어요? 88페이지까지 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예. 근데 이제 눈치 없이 이제 한 친구가 뭐냐면 지난 수업 때 과제 안 해온 거야. 숙제가 밀렸다가 이제 막 했는데 앞에 질문 엄청 많거든? 근데 그거는 못한 거지, 눈치 보느라. 그래서 그냥 여기부터 아닌가 하고서 그냥 여기 질문한 거야. 근데 이제 요거 41번 같은 경우는 내가 볼게. 보는 이유가 얘는 지금 절대값이 있거든? 이렇게 절대값이 있잖아. 그래서 진수에 누가 있냐라는 그 질문에 진수를 제대로 말해야 돼. 진수는 절대값 x-2가 오는 거거든. 그럼 이때 진수 조건이라고 하면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야만 다음 로우 값이 정의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x-2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의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온다는 뜻이야. 됐지? 2가 오면 0이니까. 그럼 두 번째, 이거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구간 나눠줘야 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안에 있는 식 x 빼기 2잖아. 이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야죠. 그럼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에 누가 있다? 0이 있다. 그럼 0 만드는 x값 누구? 2. 그럼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x가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x가 뭐 쓰지도 않는데 뭘 기억나요? 그쵸.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 나누는 요 표로 만드는 표현은 계속 나와.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2보다 클 때로 나눌게. 주의하셔야 돼. 여기선 등호 붙으면 안 된다. 왜냐면 x에 2 오면은 이 값은 정의되지 않거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야.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이때 문제에서 준 로그 방정식은 로그 2에 x 빼기 2를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부호 반대로 바꿔서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몇인 거야? 3인 거야. 다시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게 3 나왔다고. 그럼 우리 해석하면 되죠.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그러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x는 8에서 2를 뺀 값 6이겠네. 그래서 x는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2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x값은 마이너스 6이 있어. 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x가 2보다 크면 로그 2에 x 마이너스 2는 3.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죠. x 마이너스 2는 2의 세제곱. 8. x는 몇이었다?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두 근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6과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말해주시면 답은 4가 되겠지요.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거예요. 자, 47번 질문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해결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기? 네. 혹시 여기까지 수업 시간 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그동안 무슨 어떤 사고가 있다든가 어떤 액시던트가 있었나요 혹시? 응? 괜찮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가이드를 드렸죠. 요 지수에 있는 놈이 앞으로 넘어와서 실수배, 고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고 요 3도 당연히 앞으로 넘어가서 실수배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 로그 3의 x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일 거거든. 그거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럼 여기는 t제곱이 될 거고 빼기 3t가 될 거고 그치? 빼기 4는 0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t-4하고 t 플러스 1 곱해서 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t에 오는 값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에 4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는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 거예요. 연호야 t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올 수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아직도 로그를 못 배우고 있는 거야. 그냥 지수에서 멈춰 있는 거죠. 됐죠? 그냥 지수에 멈춰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고 쇠퇴하고 있고 그냥 퇴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왜? 우리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에는 누가 와? 실수 전체가 와요. 대신 x의 범위는 정해지죠. x는 0보다 큰 애가 와야 됩니다. 진수 조건. 됐죠? 그래서 지수를 치환했을 때는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무조건 보입니다. 하지만 로그는 그냥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t 자리에는 4도 올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죠. 로그 3의 x가 4일 때 또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x값 말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읽으면 돼. 3의 4제곱이 x. x는 3의 4제곱 81 또는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x. x는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3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해서 둘이 곱한 값 말해주세요. 27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자, 56번입니다. 자,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표현 나왔어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밑이 몇이죠? 2분의 1이죠. 밑이 0하고 1 사이죠. 그럼 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럼 봐봐. 왼쪽이 더 크다고 했죠. 그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땐 누가 더 커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끼리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하고 x를 비교했을 땐 오른쪽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이 부등호 방향부터 제대로 온전히 바꿔놓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부등식의 해가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식정리를 해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관찰하면 어떻게 나온다? 1하고 3 사이로 나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몇 차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윗볼록이에요? 아랫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작거나 같을 때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x가 누구부터? 1일 때부터 누구까지? 3일 때까지입니다. 라는 말인 거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이 그래프를 보는 거죠. 다음 2차식 얘를 함수로 바꿔서 y는으로 바꿔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을 그려놓으면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누구랑 누구? 1하고 3. 그럼 그 말은 x에 1 넣으면 뭐 나온다? 0. x에 3 넣으면 뭐 나온다? 0. 됐음? 여기 x에 1 넣으면 0 나오고 3 넣어도 0 나와. 그 말의 의미는 이게 중요하죠. x제곱 빼기 a 빼기 1x 플러스 b를 0 만드는 두 x값, 두 근이 1하고 3이었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얘기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요? 4죠. 얘는 a 빼기 1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 3이죠. 얘는 b가 되겠네요. 해서 a는 5, b는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곱을 더해주세요. 25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몇이니? 34가 되겠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여기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플러스 1이네요. A는 3이네요. 어이구. 어허이. 에이. 집중하자, 얘들아. 집중하자. 그래서 18이 되겠네요. 답입니다. 네. 집중합시다. 넘기고 이항하고 이럴 때 가로 묶고 하면서 보고 좀 잘 보자. 집중 좀 해. 아프 좀 그만하고 집중 좀 해. 이쁜 척? 미친 척?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92페이지인 64번 문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항상 성립한대요. x에 누구를 넣어도 여기서 이제 누구냐면 양수야. 왜 양수라고 했을까?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항상 양수, 임의의 양수라고 말한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때문에 일단 x에는 0보다 큰 애만 넣어야 되겠지. 어쨌든 누구를 넣었든 간에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그럼 보자마자 느끼는 게 있죠. 반복되는 거 보여요? 누구요? 맞아. 로그 3의 x지. 이거를 t라고 치환할게. 자, 연우야. t의 범위 말할 수 있죠. t는 어떤 애가 옵니까? 총 꺼내. 둘. 조준 사격하자. 로그 3의 x를 t라고 하겠습니다. t에 올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너 모르지 이거 뭔 말인지. 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세경고는 그렇지라는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금천고 2학년 2호 학생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하네요. 자, 실수 전체입니다. 아니 계속 너 할 거예요. 왜? 내 맘이에요? 네, 됐죠? 자, 다시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t에 올 수 있는 값 누구다? 실수 전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얘는 밑이 3인 로그 함수죠.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됐음? x는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고 그때 나오는 y 값은 다 와. 됐음? 하나 더. 왜 이렇게 그려져요? 라고 하면 이거의 역함수죠.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졌지. 맞아? 점근선 x축. 항상 y값이 0보다 큰 애들만 나왔음. 이거 뭐하면 y는 x 직선 거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잖아. 예. 됐지?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니까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빵꾸 났으면 뒤에 있는 얘기는 다 안 되는 거야 계속. 알 듯 말 듯 하지만 모를 거야. 됐죠? 자, 다시 갑니다. t로 치환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준식 표현합니다.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 플러스 3, 8, 8, 8, 8, 3 아니야 8. 그게 0보다 크죠? 됐음?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내가 이때 로그 3x를 t로 치환했어. t에 오는 값 누구? 실수 전체. 그럼 다음 문제에서 써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실수 전체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겠지. 됐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야 0보다 항상 위에 있다. 크다. 됐음? 그럼 t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t에다 누굴 넣어도 0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0 만드는 값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을 0이라고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근이 있다 없다? 없다. 됐음? 정확하게 실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 게 이거죠.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 플러스 8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작다. 됐어요?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쭉 자연스럽게 나와야 됨. 그럼 다시 정리.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8, 4, 32가 0보다 작죠. 됐죠? 얘는 인수분해되죠? a 마이너스 8, a 플러스 4 0보다 작죠. 됐습니까? 그럼 a는 누가 와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애들이 오겠지요. 해서 정수 a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일까지 해서 음수 쪽에 3개, 양수 쪽에서는 1부터 7까지 해서 7개, 그리고 0도 하나 있었죠? 해서 추가하면 총 몇 개? 11가지가 되겠습니다. 11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11개.
더 11개가 됩니다. 끝. 됐을까요? 됐어요? 이제 우리 호가 슬슬 잠이 와요. 눈가리가 가고 있지요. 네. 방금 세경고를 굉장히 욕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금총고 다니는 2학년 이호 학생. 네. 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경고 역사 전통이 있는 학교고요. 금총고보다 더 오래된 학교죠. 동문들도 훨씬 더 빵빵하고요. 네. 금총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경고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갑니다. 다음. 왜? 아유, 아직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그렇다고 100명이 늘었어? 자, 67번입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진짜. 자, 이거 봐야 되는 게, 이 문제 질문하신 분은 이것 때문에 질문했을 거고,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이것 때문에 풀었을 거야. 뭐냐면, 구조를 항상 보세요. 이게 뭐 선생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조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변수의 변수 제곱꼴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변수의 변수 제곱꼴이야.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밑에도 있는데 지수에도 있어. 변수의 변수 제곱꼴이 보이면 이거는 푸는 법이 딱 정해져 있음. 왜? 밑도 변수고 지수도 변수면 x값이 변할 때 밑도 변하고 지수도 계속 같이 변한다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수에 있는 변수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돼. 밑으로. 그럼 지수에 있는 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로그를 취하시면 됩니다. 됐음? 해서 변수에 변수 제곱꼴이 있으면 뭐 한다? 로그를 취한다. 그럼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합니까? 라고 하면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저기 밑이 2인 로그가 보이네.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그냥 취해볼게. 그러면 자 취한 모습부터 봅니다.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 얘는 로그 2의 4x 세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진수의 거듭제곱인 얘는요, 당연히 앞으로 뿅 날라와서 실수배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2의 x제곱 곱하기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세제곱.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2는요, 이것도 앞으로 뿅 날아갈 거 아니야. 여기 있는 3 앞으로 실수배 뿅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우리 눈에 계속 관찰되는 게 보이죠? 로그 2의 x. 이거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럼 문제 위에 있는 식은요, 2t제곱은 2 플러스 3t 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다시 2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2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요. t에 오는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가 누구였어요? 로그 2의 x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로그 2의 x가 2일 때, 그 말은요, x가 몇이다? 2의 제곱 4.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x가 몇이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루트 2분의 1입니다. 됐죠? 마지막에 요거 루트 2분의 1인 것도 모르는 환장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 환장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값은요, 4 또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는 거였습니까? 라고 하면 곱이죠. 그럼 4하고 루트 2분의 1 곱한 값 루트 2분의 4 유리화해 주시면 2 루트 2라고 답을 취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처럼. 끝입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70번 문제인데
이거 내가 70번 문제 질문했던 친구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좀 얘기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질문 안 했던 친구들은 여기서 질문한 상황이겠죠. 이거 해결하신 분? 70번 해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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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했어요? 두 분 해결했어요? 해결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어려워요? 근데 귀찮죠? 귀찮지? 그건 맞지? 인정? 안 했죠? 안 했죠 아직? 그럼 봐봐. 이게 왜 귀찮냐면 70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 때문에 좀 귀찮아. 뭐냐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3의 y 누구,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 누구,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 왜요? 이게 좀 귀찮아. 죽어. 이게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야. 내가 요 부분 해석을 잘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두 번째 줄식을 잘 해석해주면 사실상 그 귀찮은 방법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보세요. 로그 3의 x하고 로그 2의 y가 있습니다. 둘이 곱한 거죠. 됐지? 너네 곱한 거 계산할 수 있니? 못합니다. 로그끼리 곱하는 건 내가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만약 이게 계산되고 싶고 이걸 곱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뭐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됐음? 그럼 다시 너네는 이거를 계산하는 적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이거 둘이 곱하는 거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자, 결론으로 바로 갑니다. 보세요. 우리는 밑이 2인 로그에서 진수가 x일 때 값이 위에 써 있잖아. 근데 얘는 밑이 몇이야? 3인 거지. 맞아? 밑이 3이잖아. 그럼 첫 번째 식을 밑이 2인 x가 보일 수 있게 밑을 2로 바꿀게. 로그 2의 x. 그럼 분모는 로그 2의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여기 로그 2의 y가 있는데 첫 번째 식 보면 밑이 3일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 밑이 2란 말이야? 그럼 밑이 3일 때의 y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밑을 3으로 바꿔줄게. 로그 3의 y, 로그 3의 2 이렇게. 됐음? 괜찮아? 사실상 이게 킥이야. 이 문제에선. 이거 할 수 있으면 오케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안 되면 하나씩 정리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자, 두 번째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2의 x하고 로그 3의 y를 곱한 게 분자고 분모에는 로그 2의 3하고 로그 3의 2를 곱한 값이 있는 거야. 받아들여? 자, 봐봐. 얘 밑이랑 진수 바꾼 게 누구야? 얘지. 맞니? 얘 밑이랑 진수 바꾼 게 얘죠.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로그에서의 밑변환. 밑진수 바꾸면 뭐가 된다? 역수된다. 됐음? 그럼 우측에 있는 요 로그 3의 2라는 값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2의 3분의 1. 밑진수 바꿔서 역수. 그럼 뭐가 돼? 약분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는 문제에서 3이라고 준 겁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럼 다시 문제 구조.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로그 3의 y, 로그 3의 y 둘이 더하면 4고 곱하면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겠죠? 로그 2의 x를 a, 로그 2의 y를 b,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은 A 더하기 B가 4고요. A, B를 곱한 게 3이라는 말이겠음. 됐죠? 그럼 둘이 더해서 4고 곱해서 3이 나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3.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은 0. 그럼 두 근 A, B는 각각 3, B는 1 또는 A가 1, B는 3이라고 할 수도 있겠음. 됐죠? 고급 스킬 다 들어왔습니다. 둘이 더한 거 곱한 거 알고 있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방정식의 근을 구해버린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A값, B값을 각각 3 또는 1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A가 3이라면 로그 2의 X가 3이고 B가 1일 때 로그 2의 Y가 1일 때 그러면 X는 2의 세제곱 8, Y는 2의 1제곱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로그 2의 X가 1이고요. 로그 2의 Y가 3이라면 X는 2, Y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봤더니 X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 Y 값은 이렇게 8과 2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X과 Y 값을 구했습니다. 곱하면 몇 나와요? 16이요. 끝. 됐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쳤네. 이거 2가 아니라 3이죠? 미쳤네. 이거 B가 3이죠? 이거 2가 아니라 3이죠? 미쳤네. 아이씨, 이게 작은 글씨는 눈에 잘 안 들어와, 놓아놔서. 3이죠, 3. 이거 3이죠. 27이죠. Y가 3, 이게 뭐야? 3, 3, 27, 2, 2. 이렇게죠. 미안합니다. 씨, 미쳤어. 작은 시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야 되겠죠. 자, X가 더 클 때니까 8. 73번 문제 보세요. 200cc를 넣은 후 T시간이 지났을 때 물에 분해되고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FT라고 할 거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따릅니다. FT는 삐리리 뽕뽕 빵뽕뽕. 됐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일단 어떤 물질 200cc 120이 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A입니다. 자, 그럼 이거죠. T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양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네. 120이 됐어. 200 빼기 50 로그 2에 T가 몇일 때? A일 때.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는 식 하나. 야스. 오케이? 그럼 이거 넘어가면은 80, 넘어가면 50이니까 5 로그 2에 1 플러스 A가 8이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공 하나 다 나눠주시고 넘기면 8이고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게 첫 번째에서 나오는 관계식. 무리하지 맙시다. 우리 이 정도만 딱 정리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식. 남아있는 물질이 40cc가 되어 40이 됐어요. 200 빼기 50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t. 이때 우리는 이 t를, 이 시간 t를 어떤 문자로? A라는 문자로 좀 표현해줘. 라는 거죠. 됐습니까? 우린 이 t라는 값을 저 A라는 값으로 A라는 문자로 좀 표현해줘 라는 거죠. 그럼 일단 식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얘가 넘어갑니다. 160 넘어갑니다. 그러면 5 로그 2의 1 플러스 t는 160, 16이 되겠네요. 요렇게. 됐죠? 공 하나 나눠서. 여기는 8인데? 여기는 16이네? 그럼 뭐 하면 돼? 2배에서 쓰면 같은 거죠? 10 로그 2의
1 플러스 A 이렇게 개꿀 됐죠? 그러면 양변에 5를 나누면 로그 2의 1 플러스 t는 2 로그 2의 1 플러스 a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2를 우리는 실수배를 다시 진수의 거듭제곱 자리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뭐 해줘?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 플러스 t를요. 우리는 1 플러스 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t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네요. 해서 여기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끝났죠? 이거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항상 0보다 크니까 x축이랑 안 만나.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여기 2가 있네. 짝수공식 쓰겠죠? 짝수공식 판별식 갑니다. 1 플러스 로그 3의 a의 제곱 빼기 a 얘네가 다 c예요. c 1 빼기 로그 3의 a 제곱 이게 0보다 작다. 이거 제곱이 a의 제곱인지 전체의 제곱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고 찍어 드세요. 막 드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세경고를 막 무시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막 모를 수 있습니다. 세경고 무시하니까 그래요. 자, 그럼 이때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죠? 누구요? 로그 3의 a t로 치환. 그럼 문제에서 줬던 판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t 제곱 그게 0보다 작음. 전개하면 2t 제곱 플러스 2t 0보다 작음. 2t 묶어서 t 플러스 1 0보다 작음. t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됐죠? 근데 t가 누구였죠? 로그 3의 a요.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참고로 마이너스 1은요. 로그 3의 3분의 1. 0은요. 로그 3의 1이죠. 그럼 결론 a는 누굽니까? 3분의 1하고요. 1 사이 값이네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6번이고요. 우측으로 갑니다. 86번. 여기 야 88번 했니? 88번 왜 질문이 없지? 했어요? 아, 오케이. 자, 86번입니다. 15세에서 25세까지 남자들의 몸무게를 조사해 봤더니 나이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처럼요. 3살 차이 두 남자 몸무게의 합이 110kg죠. 많이 말랐네. 나 혼자서도 거의 이거랑 가까워지는데. 몇 그램 차이 안 나요. 뭐 그래 보여? 야, 네 눈으로 봐봐. 그래 보여 내가?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없구만. 자, 3살 차이의 두 남자 몸무게 합이 110입니다. 나이를 t라고 했거든? 그럼 두 명에 있잖아. 한 명의 나이를 t라고 할게. 그럼 다른 애 나이는 뭐가 돼? t 플러스 3이죠. 됐죠? 한 명이 t살이면 다른 한 명은 t 플러스 3살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 둘의 몸무게의 합이 몇이었다? 110이었다. 그럼 t가 3인 친구의 몸무게는 t살 먹은 친구의 몸무게는 그냥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죠. 45 더하기 20 로그 t 빼기 14. 됐죠? 그럼 3살입니다. t 플러스 3이죠.
나이가 t 플러스 3인 학생의 몸무게는 45 플러스 20 로그 t자리에 t 플러스 3 넣었죠? 그럼 뭐가 돼? t 마이너스 11. 됐지? 이 둘이 더한 게 몇 나왔다? 110 나왔다. 인 거네요. 110입니다. 자, 더해주시면 90 플러스 20 공통인수로 묶으면 로그 t 빼기 14 로그 t 빼기 14 더하기 로그 t 빼기 11 이렇게 되는 거죠. 90 넘어갈게요. 20이죠.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 로그 t 빼기 14 t 빼기 11 곱한 값이 몇이다? 1이다. 됐음? 그럼 1은요 로그 10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t 빼기 14랑 t 빼기 11을 곱한 값이 몇 나온다? 10 나온다. 정리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5t 됐죠? 됐죠? 마이너스 25t 플러스 뚠뚜루뚠뚠뚠뚠뚠뚠 14 곱하기 11 154 그럼 144는 0 되겠네요. 됐지요? 됐지요? 이거 혹시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9하고 16으로 되죠. 됐습니까? 9하고 16으로 되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t에 오는 값은 9 또는 16이 오겠습니다. 자, t가 9 또는 16이었죠? 그럼 t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거야? 11 또는 19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의 관계식은 t가 몇일 때? 15부터 25일 때까지만 보기로 했지? 그럼 얘는 안 될 거 아니야. 9하고 얘 11이니까. 그럼 누구? 16과 19가 됐네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 말해주세요. 35입니다. 끝. 마무리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일반각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호도법으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호도법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기존의 각을 재는 방법은 60분법이라고 불러. 60분법에서 나왔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을 재는 방법을 갖고 오죠. 일단 뭐 했어? 각을 실수화했습니다. 각을 실수화했다는 얘기는 모든 각들을 다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연속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도 빠뜨리는 거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60분법은 뭔데?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 정삼각형에서 시작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개서 그 한 개를 1도라고 해. 그걸 60개로 쪼개서 또 하나를 1분이라고 해. 그걸 60개로 쪼개서 또 하나를 1초라고 해. 맞아? 그래서 계속 60개로 쪼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각들을 다 말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리수만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말할 수 없어요. 뭐도 있어야 돼? 무리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 계속 쪼개서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각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가지고서 각을 실수화한 다음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말할 거고 이때 호도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R분의 L 옆에다 하나 그려주는 게 좋죠. 부채꼴이 있고요. 이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때 사이에 있는 이 각의 크기, 이 각 세타를 우리가 R분의 L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호도법입니다.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새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R분의 L. 이게 호도법에서 각을 재는 방법이야. 참고로 파이가 몇이다? 180도다. 됐음? 그래서 이렇게 중심각을 우리가 새로 각을 재는 법을 새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 나와요. 호도법을 말하고 난 다음 양변에 R을 곱하면 L은 뭐가 돼?
r 세타가 돼.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해줘.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야.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자연스러운 부채꼴과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얘기하는 거죠.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거 증명과정은 지난 겨울에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거 한 거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 거고 마지막 삼각함수죠.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을 좌표평면으로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이 만나는 그 점을 원점으로 놓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우리는 시초선을 얘기해야 돼. 어디야? X축. 여기가 시초선이야. 됐죠? 요 파란 선이 시초선입니다. 그리고 동경이 다음과 같이 쭉 있을 때 이때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다음 각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일단 그려. 그래서 이 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을 x, y라고 놓고 사인 값은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값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 사인 값은 뭐가 된다? y 값. y좌표. 코사인은 뭐가 된다? x좌표. 그럼 y좌표가 뭔데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점들의 y좌표를 관찰해 보세요. 다 뭘 얘기해? 이 점의 높이를 얘기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렇게 빗대서 말해줬죠. 특히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꼭 타는 게 있다고. 대관람차. 아시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그 딱 여기서 타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막 저기 꼭대기 가면 어머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하면서 막 거기 CCTV 다 있다 조심해라 요즘 거. 자 그래서 대관람차를 타러 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탄 거야. 여기가 입구인 거야. 여기서 대관람차를 딱 탔음. 그래서 시작해서 이제 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각이 커짐에 따라 나는 어떻게 되고 있어? 높이가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부터는 사인 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다 90도가 되면 최정점을 찍겠죠. 그 다음 각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180도가 되면 0이 되고요. 180보다 더 커지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 위치할 때 양수고요. 3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음수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에서의 높이, 그걸 관찰하는 게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 코사인 값은 뭐예요? 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을 코끼리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 시작하면 1이었죠. 각이 커질수록 이 값이 줄어듭니다. 90도가 돼버리면 0이 되는 거죠. 각이 90도보다 더 커지면 오른쪽으로 넘어갔네? 이쪽 왼쪽으로 넘어가 버렸네? 그럼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다 180도가 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시 각이 커지면 점점점 0이랑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70도 이후부터는 다시 양수가 됩니다.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옴.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인 거야. 됐음?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 됐음? 코사인 분의 사인. 밑변 길이 분의 높이. 비율 관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사인은 높이. 눈이 쌓인 높이. 코사인은 길이. 코 길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관람차를 뺑글뺑글 돌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도 같이 그리면서 돌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프가 나오는 그 원리 자체도 대관람차에서 출발한 다음에 각이 커지면서 내 높이가 어떻게 바뀌지? 이것들을 좌표표면에 어떻게 찍지? 하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얼싸안고 맞아요? 얼싸안고 사분면에 따른 값들의 양수값입니다. 모두 다 올이고요. 올.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얼싸안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빠르게 관찰하고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자, 마지막 밑에 있는 5번이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값입니다. 그리고 2번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다? 1. 이거 내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누군가 너한테 말해주고 알려주지 않아도 무조건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어. 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됐어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 쓸 때 조건에 없어도 여러분들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겠지? 라는 걸 알고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얘기했던 게 삼각함수인데 사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봤고요. 자, 우측 99페이지로 가시면은 간단한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지금 찍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려고 연습해봐. 460도라는 거 이거죠. 360도 더하기 100도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100도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 오는 거는 플러스로 써야 돼. 플러스로. 양수로. 그래서 앞에 몇 바퀴, 한 바퀴 돌고 100도인 거야. 됐죠? 일반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바퀴 돌고 100도. 그 다음 두 번째죠. 210도가 몇 사분면이니? 라고 하면 210도는요. 180도만큼 간 다음에 30도를 더 갔죠. 내가 180이라고 말한 건 이거다. 처음 시작 시초선에서 180 가고 30도를 더 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몇 사분면? 3, 4분면. 400도라고 하면요. 360도만큼 가고 40도 더 갔죠? 그럼 얘는 한 바퀴 돌고 40도만큼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요. 18번 같은 경우죠. 60도입니다. 자, 내가 아는 거. 파이는 몇 도? 그럼 60도라고 하면 이거 뭐 하면 돼? 양변? 3으로 나누면 되죠. 두 번째 90도면 양변 2로 나누면 되죠. 끝입니다. 그 다음 330도죠. 다시 파이는 180도였습니다. 그럼 330도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양변에 180을 나누면 180분의 파이가 몇 도? 1도죠. 뭐 하면 돼? 330 곱해버리면 돼. 그럼 뭐야? 180분의 파이 곱하기 330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3으로 또 나뉘죠. 6, 3, 18이니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360도는요. 2파이 한 바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6분의 5파이가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파이가 몇 도? 180도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약분해서 150도가 됩니다. 마찬가지 파이는 몇 도? 180도 대입해서 6, 3, 18 210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로바로 정리해 주세요. 자, 2파이입니다. 몇 도요? 360도요. 끝났죠? 바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기. 자, 호도법이 이거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6분의 x 네모 얘가 6분의 파이랑 같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 빠르게 볼 겁니다.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R세타. 둘이 곱하면 되잖아 라고 보셔도 돼. 됐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요. 파이가 되죠. 두 번째 37번 보시면 이게 부채꼴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네, 많이 펼친 거죠. 그럼 중심각 얘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밑에 40번 문제. 자, 넓이 구할 겁니다. 넓이요. 넓이는 공식 두 가지죠. 2분의 1 RL하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를 알면 바로 넣으시면 되죠.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몇입니까? 8파이.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해서 또 넘어갑니다. 40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삼각함수입니다. 지금 1사분면 나와 있죠. 자, 점 P 4,3까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세타라고 할 거야. 자, 사인 세타 말해주세요. 일단 요 길이 알죠? 몇입니까? 5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요. 5분의 Y좌표. 코사인은요. 5분의 X좌표. 탄젠트는요. X분의
y좌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사인 높이입니다. 높이. 코사인 길이입니다. 밑변의 길이. 그래서 사인 값, 코사인 값 말할 때 높이니까 y 값 말하는 거요. 길이니까 x 값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우측으로 가보시면 세타가 3, 4분면에 있습니다. 뽕뽕 좌표표면에서 3, 4분면에 이렇게 세타가 있음.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얘네들이 다 닮음이라서 비율이 똑같거든. 그러면 자, 사인 값은요 y좌표 보면 되죠. 음수. 코사인 값은요 x좌표 보면 되죠. 음수.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둘 다 음수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얼싸 않고 3,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면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됩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정리합니다. 뒤로 가서 66번 문제 보시면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고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코사인 곱한 값. 이거 맞죠? 아, 각각이죠. 자,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보는 게 세타라는 애가 있어. 그게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 그리면 되겠지. 요렇게. 그때 이 교점에 이 동경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찍어서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누굴까라고 하면 탄젠트를 줬습니다. 탄젠트가 어떻게 구해? x분의 y. 그게 몇이다? 2분의 1이다. 됐음? 그럼 x분의 y가 2분의 1이래요. 어떻게 나온 걸까? 여기가 2, 여기가 1의 비율인 거죠. 됐습니까? x분의 y니까. 됐음? 그러면 우리가 x, y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니? 루트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사인 값 말해주세요. 사인 세타는요. 루트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1 얘기하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루트 5분의 x좌표. 마이너스 2 말하시면 되겠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림 그리고 나면 결론이 이거야. 우리는 이 삼각형을 본다고. 직각삼각형. 이때 사인 값 말해줘 하면 너 뭘 말했냐? 루트 5분의 1 이거 말한 거죠. 맞아? 빗변분의 높이. 근데 3, 4분면이니까 뭐로 말해? 음수로 말해. 끝. 그럼 코사인은요? 루트 5분의 2를 말한 거잖아. 맞아? 빗변분의 밑변. 근데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러니까 뭐야? 음수.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뒤에 있는 상악함수 그래프에서 각변환을 합니다. 각변환을 해요. 기억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값.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값. 이거 어떻게 말할까? 파이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거야. 맞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를 연습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고서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69번입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는 알아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몇이다? 1. 그러면 곱셈 공식이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값에서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거. 참고로 사인, 코사인 더한 값이 3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죠? 제곱하면 9분의 1인 겁니다. 해서 넘어가서 정리하면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8.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해서 곱셈 공식 이용해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 정도 얘기해 봤습니다. 자, 해서 다음 수업 때 할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자, 다음 수업 때 여기는 유형 문제들 풀고서 마무리 짓습니다. 두 번째, 강의실 앞면과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의 오답 정리를 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된 결과를 보고서 틀렸던 문제들, 고쳤던 문제들, 질문했던 문제들, 몰랐던 문제들은 다 포스트잇 바르고 오답 정리를 시작할 겁니다. 앞에서부터. 근데 중간에 숙제를 안 해서 구멍이 나 있네요 하시는 분들 있겠죠. 틈틈이 계속 메꾸셔야 됩니다.
숙제가 우선순위 첫 번째야. 오늘은 숙제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문제까지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앞부분에 미흡한 과제들 빨리 빵꾸난 거 맺고 오세요. 그 다음 오답 정리를 시작할 거고 포스트잇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포스트잇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막 없다고 또 막 뭐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시고 와서 그냥 빌려 가세요. 그래서 교재 정리를 완벽하게 만들 거고요. 교재 정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교재 드립니다. 교재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들을 드릴 거고 그 기출 문제들을 또 풀도록 여러분들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때 유형까지 딱 끝내고 나서요. 오답 들어가는데 미리미리 시간이 날 때마다 빵꾸난 오답 정리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